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 반도체 주식이 무너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만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6% 넘게 빠졌습니다. 메모리 대표주 마이크론은 10% 넘게 밀렸고 AMD와 인텔도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뜻밖의 소식 한 줄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자사 AI 데이터 센터의 남는 서버 용량을 외부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빅테크가 천문학적으로 쌓아올린 AI 인프라가 벌써 남아돌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피크아웃, 정점 통과 우려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은 곧장 우리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5.84% 내린 31만 4,500원에 마감했고 오늘도 장 초반 29만원 부근까지 밀려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52주 최고가가 37만 4,5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20% 넘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늘 던지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어제와 오늘의 급락이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인지 시장 전체가 받은 충격인지. 둘째, 삼성전자의 진짜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셋째, 여기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분기점은 어떤 건지. 먼저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부터 8,000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인 7월 1일 종가가 8,303이었으니 하루 만에 다시 한 단계 내려앉은 흐름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코스피는 6월 30일 8,476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 고점에서 이틀 새 8% 가까이 밀린 겁니다. 이 급락에는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는 6월 말 1,548원까지 올라섰고 최근에는 1,550원 선을 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버티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는 순간 환차손 위험을 같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급이 그 부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6월 중순 이후로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 하루에만 약 1,190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 보유율은 47.6%대에서 46.8%대로 내려왔습니다. 둘째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뉴스입니다. 국내 언론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미밸런싱으로 최대 74조 원을 매도할 수 있다고 다뤘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결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74조 원이 하루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기계적으로 나눠 파는 자산 배분이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인의 큰 숫자와 실제 시장에 닿는 물량은 같지 않습니다. 셋째는 어제부터 넘어온 반도체 급락, 피크아웃 공포입니다. 여기서 반대편 신호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 100달러를 웃돌던 자리에서 내려온 수준입니다. 유가가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물가 부담이 낮아지고 미국이 금리를 서둘러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지금의 강달러와 금리 부담이 하반기로 갈수록 누그러질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도 바뀌는 중입니다. 지난 2년은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오르는 기대감이 끌고 간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시장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라지는 옥석 가리기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의 한가운데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종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표면에 보이는 건 공포입니다. 메타의 서버 임대 검토 한 건에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메타가 남는 서버를 빌려준다는 소식이 전 세계 빅테크가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를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터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빠듯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은 사업 기초 체력이 꺾인 신호라기보다 단기 수급 충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판별할 첫 잣대가 곧 나옵니다. 바로 삼성의 2분기 실적입니다. 순서상 먼저 나오는 건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가 달라 분기 실적을 한 발 먼저 내놓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행지표로 읽힙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스스로 내놓는 전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총 이익률입니다. 100원어치 팔아 얼마가 남는지를 보는 숫자인데 80% 선을 넘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비율이 높게 버틴다면 메모리가 지금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고도 미리 반영된 부담에 주가가 크게 빠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나올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단기 숫자보다 하반기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만의 구조입니다. 빅테크가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건 첨단 칩 생산을 대만 TSMC 한 곳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모리에서 세계 1위 역량을 갖추면서 파운드리 미세 공정과 첨단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이어줄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공급망을 나눠두려는 빅테크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비교 때문에 답답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그림이 너무 좁아집니다. 삼성전자에는 일반 D램과 서버용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함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HBM만이 아니라 이 인프라 전체가 같이 필요해집니다. 관건은 차세대 HBM사의 품질 검증이 하반기에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시장이 준비 중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은 최근 데이터를 구리전선 대신 빛으로 나르는 광통신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고 광섬유 기업 코닝과의 계약도 이어졌습니다.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구리선은 더 많은 열이 나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 한계를 빛으로 넘겠다는 방향인데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패키징 역량으로 그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큰 그림도 겹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에 2,655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2,000조 원이 넘는 돈이 반도체로 평택과 용인, 광주로 향합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AI 데이터 센터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국내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이미 됐습니다. 다만 이 발표를 그대로 오늘의 주가 재료로 보긴 어렵습니다. 공장을 짓는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먼저 나가고 무엇보다 이건 아직 계획이지 확정된 실적이 아닙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자금과 직접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문의가 늘었고 강달러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민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ADR로 상장하면 외국인은 원화로 환전하는 중간 과정 없이 미국 시장에서 바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고 글로벌 지수 편입 기대도 생깁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은 가능성과 검토 단계입니다. 이 모든 재료가 실제로 힘을 받으려면 결국 수급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6월 중순 이후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보유율도 46.8%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재평가 재료가 주가로 이어지려면 이 매도 흐름이 멈추는 장면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하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급락은 삼성전자의 사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나빠져서 나온 게 아닙니다. 메타에서 시작된 피크아웃 공포, 1,550원을 넘나드는 강달러,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뉴스가 한꺼번에 겹친 시장 전체의 충격에 가깝습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기준을 세 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는 실적입니다. 곧 나올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와 총이익률, 그리고 7월 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메모리 업황이 이어질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둘째는 수급입니다. 6월 중순 이후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가 멈추고 보유율이 다시 올라서는지가 이번 급락의 바닥을 가늠할 열쇠입니다. 셋째는 환율과 구조재료입니다. 강달러가 진정되는지, 그리고 ADR 상장과 대규모 투자 계획 같은 재료가 검토해서 확정으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고객, 그리고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두꺼워지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